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법관징계위원회가 어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 지난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리고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가 품위 유지 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 논평 금지를 명시한 법관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내 이 징계했다는 얘기 듣고 그야말로 피가 끓어가지고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 내용을 잠깐 회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선 기간 중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궤변이라고 못 박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지록위마 하니까 생각나죠? 지금 십상시와 같은 황관이 날뛰고 있는 박근혜 청와대가 바로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해도 정작 그 말을 듣고 있는 박근혜는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동진 부장판사는 판결마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제쳐놓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고위층에 묻고 싶은 것은 왜 부장판사에까지 오른 중견 법관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런 주장을 폈는지 도대체 양승태는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리 측면에서든 법 감정 측면에서든 김동진 부장판사의 지적이 과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2009년 기억납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1선 판사들의 촛불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법원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관윤리 강령을 어겼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면 신영철이야말로 법관 내부의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헌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철은 징계 한 번 받지 않고 내년 1월 무사히 임기 마칩니다. 또 이런 막말을 한 판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 라고 막말을 한 유모 전 부장판사, 정직이나 감방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은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무죄 판결한 그 판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의 심기를 갖다가 어겼기 때문에, 건드렸기 때문에 알았어, 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대법원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고도 사법부 상권분립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밖에 나가가지고 대법원장이라고 명함 내밀고 다니겠습니까? 박근혜 시녀라고 앞으로 명함 붙이고 다니세요. 양승태 씨.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조상원의 뉴스바의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전하는 말들 들으니까 아주 가관이 입디다. 아침에 일부 한겨레신문에 보도도 됐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마협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문체부 보고 자기 입맛대로 못했다고 문체부 국장하고 과장을 박근혜한테 꼰지릅니다. 박근혜가 장관을 불러서 이름을 적시하면서 문체부 국장과 과장 이름을 적시하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관 유진룡이었죠. 빨아먹고 잘라야 되는데 정기 인사 때 자연스럽게 하겠다라고 안 자릅니다. 원래 공무원들 그렇게 일 처리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박근혜가 전화를 해가지고 챙겼대요. 안 자를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잘랐습니다. 눈밖에 난 유진룡도 나중에 다른 이유로 또 잘립니다. 더 앞거는요. 이 잘린 문체부 국장이 국공립 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총장에 지원해가지고 1순위로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잘라버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윤회의 딸이 성마 국가대표였습니다. 근데 아마 예선이었든지 그 성마대에서 2등을 했다고 해요. 그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아니 도대체 2등을 했는데 뭔 수사? 심판 수사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길래
그분의 딸이 2등을 했느냐.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야 세상에 그런 수사가 어딨냐 라고 물으니까 경찰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위에서 시켜서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위가 어디냐라고 그랬더니 청와대였다고 합니다. 참 이거 진짜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빕니다. 이건 뭐 시정 잡배가 아니라 조폭 수준이에요. 조폭 수준. 아휴, 답답했어. 미국 메릴랜드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가 백악관의 문서 유출과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교한 글을 경향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정부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망신거리가 되자 대통령은 언론인들과 이들을 접촉한 정부 내 인사의 엄벌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 정부 인사는 정부 문건을 탈취했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다.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추악한 미국의 면모를 담은 펜타곤 보고서가 1971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공개되면서 보인 닉슨 대통령의 반응이다. 펜타곤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자 닉슨은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언론인들과 접촉한 정부 내 인사의 엄벌을 지시합니다. 그 펜타곤 보고서가 어떤 거냐? 이 펜타곤 보고서는 원래 베트남전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국방부가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극비 문서였죠. 하지만 전쟁을 반대한 데니엘 엘스버그라는 군사 분석가가 이 펜타곤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 결국은 공개가 됩니다. 다니엘 엘스버그가 이것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미국 국민과 의회에 대한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자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요, 미국 정부는 남베트남의 고딘 디엠 정권을 몰아내고 디엠을 살해한 쿠데타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북베트남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확전을 도모합니다. 북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웃 나라에도 공습을 가합니다. 이런 추악한 일들을 비밀리에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전의 치부가 드러나자 미국 정부는 이들을 법정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은 언론과 이것을 유출했던 다니엘 엘스버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보도로 인해 국가 안보가 크게 위협받은 것은 명확하지 않다. 언론의 자유 또한 국가의 안보라는 이유였습니다. 유출 그 자체가 문제냐, 문서를 담은 그 내용이 문제냐 하는 갈림길에서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문서가 담은 그 내용이 더 문제였다는 후자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닉슨의 이야기를 얘기하느냐? 바로 2014년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태현 미국 메릴랜드 솔즈베리대 교수는 한국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정윤회 씨 등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건을 근거 없는 루머, 흔들기라며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기문란, 적폐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으니 대통령이 당황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유출 그 자체에 있는 것이냐, 그 내용이냐 하는 데에 대한 판단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바쁜 와중에 이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문제일 것이다. 체면도 말이 아니다. 그러니 유출 그 자체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하지만 문건이 밝히는 대로 정부가 선거에 바탕을 둔 권력이 아닌 비선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사안은 심각해진다. 선거를 통한 국민과 정권의 정당한 관계가 위협을 받는 셈이니까. 박근혜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그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정통성에 크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통성에 크게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정권이 그 정권의 운영마저도 그나마 불완전하긴 하지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적인 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혀 국민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없는 김기춘파, 박지만파, 정윤회파, 최순실파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당연히 그 문건
그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은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민주체제를 옹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예망에 부응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의 나경이 아빠님 조합원 가입 출자 납입 감사드립니다. 전남 신안군의 아토수사님 그리고 조호건님 대제국이님 자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바람 35님 그리고 서울 동작구 사당 이동호의 김종철님 경기 화성시 서구동의 불타는 핵감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하시고요. 또 월조합비 납입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탐나오렌지 광고입니다. 이행건 조합원의 탐나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 차에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러처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문건의 진실게임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찌라시라고 그러고 조응천 잘렸던 공직기강 비서관은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60% 이상은 사실일 때만 보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진실게임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 청와대 대응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세계일보의 보도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당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청와대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청와대는 정윤회파, 박지만파, 김기춘파 그야말로 이전 투구를 벌이는 그런 아주 천박한 장소로 전락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이 신문에 일면 머릿기사로 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초동 대응 잘못했습니다. 찌라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찌라시라고 했으니 바로 누워서 침뱉은 격이 된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청와대의 잘못된 대응이 문건 진실게임을 부추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전 투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오는 폭로성 주장들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왕조시대의 궁중암투나 다름없는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도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 국정인들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다. 검찰은 어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 근무 당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박 경정은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 씨의 국정개입 등 근거가 없다고 지레 일축을 하고 해당 문서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마당에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겠느냐. 결국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사는 끝나지 않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검찰총장 하세요. 아니지. 검찰총장도 실제 수사에 직접 관여는 못합니다. 그냥 뭐 중수부장 없어졌지. 뭐 공안부장 정도 하세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진실 공방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뒷북치기 해명과 말바꾸기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정 씨의 국정개입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3인 사이에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진실게임의 한 축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는 주요 인사가 공식 라인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세상에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한 멤버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비서관이 뭡니까? 사실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은요. 대통령 집사 노릇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집사라면 살림이나 하고 자빠져야지. 아니 인사에 왜 개입을 하느냐고요. 심지어는 뭐 제2부속실은 경찰 인사는 다 독식하고 있다는 등 그러면은 금융권 인사는 어느 부속실에서도 또 헤쳐먹는 거야. 조응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식의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사실상 수석위의 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3인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권력의 생리상 그들이 박 대통령 국회 입성 때부터 곁을 지켜온 측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말이 나오기 쉬운 게 우리의 정치 풍토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에서 측근 3인방을 둘러싼 갈등이 골마 터지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때 기억나십니까?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죠. 그 주변에 측근들이 전향한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후보인데도 측근들 다 잘랐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긴 했습니다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국은 후보나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측근들이 문고리를 틀어주면은 국가의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안고 이런 문건이 나오자마자 알아봤더니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찔시에 불과한 내용이다. 이따위 얘기는 내뱉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쪽팔리고 창피합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측근 3인방을 둘러싼 갈등, 그것이 골마 터지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박근혜 대통령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합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구설과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 씨의 행적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3인도 월권 여부 등을 엄정하게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겁니다.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남은 3년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신민성 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저도 해봤고요. 단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분도 해보시고 성공하셔서 몸과 마음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사설들을 보니까요. 조선일보는 문고리 3명을 잘라라고 그러고 있고 동아일보는 김기춘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둘 다 책임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김기춘 역시 파워게임의 한 축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때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던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인가요? 하는 사람이 밀려난 것도 결국은 파워게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정가에는 파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맞습니다.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동반 퇴진해야 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검찰은 어제 정윤회 씨 국정개입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아묵의 경정이 근무하는 경찰서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경정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도 통보했다. 외견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상대로 검찰의 수사의 초점은 주로 문건 유출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수사 진행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이 과연 비선 세력의 국정 개입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지금 상황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제의 보고서를 사실상 찌라시로 규정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한 것은 완전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정말 창피한 줄 좀 아십시오. 먼저 청와대 비서관들과 연락이 끊겨 인간적으로 섭섭했다는 정윤회 씨의 말, 그리고 정윤회 씨를 10년 전쯤에 보고 다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말,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증언이 나오고서야 정윤회 씨는 말을 바꿔서 4월에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린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모든 것을 쏙 시원히 파헤칠 수 없을 겁니다. 왜 검찰을 뜨끔개금 권력의 신여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의 검찰, 그야말로 권력에 줄대서 충성하는 인간들만 출세하고 바른 소리 하면은 그야말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혼외자식 운운하면서 검찰총장도 쫓아내는 정권 아닙니까? 이런 정권에서 지금 공안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하겠어요? 사실 문건 유출만 해도 제대로 조사하려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다. 청와대는 이미 4월께 문서 유출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의 심각성이 김 실장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이 조 전 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런데도 김 실장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온 경위를 외면하면 문건 유출 사건 수사는 핵심을 잃게 된다. 필요하면 문건이 작성된 장소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3인방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하고 이들이 보낸 법률 대리인의 진술을 받는 데 그쳤다. 진짜 검찰 칭찬 줄 알아야 됩니다. 비선 세력의 국기문란 행위 조사는 더욱 첩첩산중입니다. 4월 전화통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데서도 나타났듯이 이들이 감추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더 있는지 현 단계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 인사개입의 구체적 정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말도 신빙성 크게 떨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제2부속 비서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합니까? 조홍천 전 비서관도 문서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말했지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찌라시를 만들어 윗선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상식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수사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전직 근무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정말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문고리 3인방부터 청와대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속 시원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예.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시는 기린봉님 방금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게시판을 보니까 아이디로 얘기를 하면은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옛날에도 인터넷 모임에서 닉네임으로 어디 상가집에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의 닉네임이 저승사자였나 봐요. 상가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승사자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설도 나오는데요. 저희 이제 국민TV 조합원들 중에서 이 아름다운 닉네임으로는 왕싸가지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왕싸가지님 뭐 실제 실물을 보면 전혀 왕싸가지 아닌데요. 왜 그렇게 뭐 닉네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아리따운 중년이십니다. 또 난닝구라는 닉네임도 그렇죠. 이 난닝구님 실제로 보면은 저도 국민카페에서 몇 번 뵀는데요. 아주 전혀 난닝구스럽지 않습니다. 난닝구님의 생일이랍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그거 소개해드리려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했는데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재기 한다는 둥 뭐 솔직한 얘기로 2,000원이 있어 만간만 어떻게 사재기를 해놔도 2천만 원 법니다. 아마 여기에도 국정농단의 비선실세가 개입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담배값을 올리면은 그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그런 이제 그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그 그림을 집어넣지를 못해요. 외국에는 담배값을 올리면은 다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국민 건강이 아니라 간접세를 통해서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갈퀴로 긁어내자는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 그제 예산안 처리 때 담뱃값 2,000원 인상은 통과됐지만 정작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는 제외됐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형태다. 이에 동조한 야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경고 그림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대표적인 금년정책 수단입니다. 정세 논란의 여지도 없는 간편한 정책입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다룰 성격이 아니어서 이번 예산안 처리 때 제외했다는 변명을 내놓곤 했지만 뻔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숱한 논란을 감수하면서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일 만큼 국민 건강을 염려한다면 예산 정국 이전에 경고 그림 의무화부터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번에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 절차를 완료해 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을 비준해서 2008년까지는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대보면 이번 누락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2008년부터 경고 그림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왜 도입을 안 했겠습니까? 경고 그림을 도입하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 줄어듭니다. 결국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 건데 담배 매출이 떨어지면 세금 올릴 효과가 없어지니까 일부러 뺀 겁니다. 아니 뭐 국민들이 애도 아니고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결국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였던 셈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임도 더욱 분명해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어들이는 세금 2조 8천억 원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 10조 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어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라는 자료를 내고 가난한 서민들도 모두 부담하는 간접세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담뱃값은 손쉽게 올리면서 경고 그림은 한사코 도입하지 않는 걸 지켜보면서 담배 회사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속내를 털어놓고 이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선량한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마치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위선자적인 행세를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뒤통수를 치니까 국민의 마음이 더 불편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권 어떻게 사사건건 그렇게 국민의 등골을 빼는 일에는 짤짝꿍을 맞춰가지고 사기를 치고 솔직해야 될 일에는 항상 솔직하지 못하며 비선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합니까? 이 정권 하는 것들 보면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꼭꼭 집어가지고 잘라라고 하는데 안 자르니까 결국은 장관도 잘리고 또 오늘 한국일보 보니까 그 기무사령관 장머식이라는 사람 뭐 박지만 그 인맥인 37기 육사 37기 뒷조사하고 그리고 김관진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측근 챙기기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갖다 청와대에 올리니까 아니 그러면 김관진을 작사를 내고 박지만 인맥들을 갖다가 작사를 내야지 그 보고서를 작성한 그 장모 기무사령관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말 안 들으면 다 잘라요.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년회 농단하다고 보고서를 올리니까 청년회는 못 건드리니까 그 보고서 올린 조응천이를 잘라버립니다. 지금 완전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정윤회와 3인방의 그 궁짜궁짜를 갖다가 조사를 했던 경정 아닙니까? 이런 정권, 이거는 진짜 김정은이 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이라고 얘기 못할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